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아서 행복하게 아들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부터 전처에게서 저와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 전처와 이혼을 하였는데 너무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있고 특히 전처가 저와 아들을 다시 안 볼 거라며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엄마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하늘의 천사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천사가 되었다고 하니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엄마에 대한 부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학교는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 앞에 나타나서는 아들에게 자기가 엄마라면서 따라다니고 아들이 완전 겁에 질린 채 울면서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 회사 앞에서 서성이는 전처를 보았고 일단 전처를 데리고 급히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보려 왔다는 전처의 상태를 보니 술집 접대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왜 찾아왔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전처는 아까 나온 회사가 일하는 곳이냐고 물으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번다며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돈 5천만 원만 해주면 다시는 안 나타나고 각서까지 써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은 큰 씀씀이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도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싱글일 때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충 살아도 문제가 안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돈은 곧 현실이라서 전처가 철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 초까지는 나름 제 수입이 괜찮아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여자인 줄을 몰랐는데 제가 하던 일이 힘들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나니 아내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나이트를 다니며 다른 남자들과 원나잇을 하였고 아들을 임신한 상태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걱정도 없고 임신한 아들은 진짜 제 아들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노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신체 부분이 커서 만족이라고 시켜주던가 만족시켜주지 못할 만큼 작다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전처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고 보니 귀엽고 모성애가 생겼는지 약 1년 정도는 얌전히 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그전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남긴 사람이지만 아들에게는 하나뿐인 엄마라는 생각에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고 그때 당시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절반만 가지는 걸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저희 부자는 꼴도 보기 싫다며 자기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멋진 인생을 찾아 떠나겠다며 펑펑 우는 갓난쟁이 아들을 한번 안 안아주고 양육권과 친권은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 도저히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살던 집과 짐들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닥치대로 모든 일을 해야 했고 저녁에는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운 다음에 대리운전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 부자의 삶 속에서 전처에 대한 미련이나 고마움 따위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5천만 원을 주면 또 나타나서 저희 부자를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전처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제 회사 또는 아들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희 부자가 사는 집이 어딘지도 알게 되면서 5천만 원 정도는 쉽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고, 5천만 원은 너무 적다며 더 큰 액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 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이니 절대 대화를 나누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만 하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어리숙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처와 연애부터 이혼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을 해주었고, 제가 엄마가 죽어서 천사가 되었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전처가 나타나면 후문으로 돌아서 피해가거나, 그것도 잘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데리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처가 학교에 매일 같이 찾아가고, 심지어 교실까지 와서 담임 선생님께 인사도 하길래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학교는 체험학습 신청을 해놓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아들이 안 나오자 그 후로는 회사로만 찾아왔고, 투명인간 취급도 해보고 경찰도 불려보았지만 그때뿐이었고, 이런 일로 출동하시는 경찰분들께도 죄송하고 일하는데 피해보는 직원들에게도 미안해서 일단 전처를 데리고 제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온갖 난리를 피우고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겠다며 뒤져보았지만 집에 여자가 없다 보니 작은 금부치가 하나 안 나오고, 통장들을 가져가 봤자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들 돌잔치 때 받는 금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처가 나타낸 뒤로는 은행금고로 옮겨두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선에서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되면 변호사님을 만나서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